안녕하세요. 네, 정보처리 기사 문제풀이. 네, 2024년도 3회 필기 우리 프로그램 언어 활용에 대해 문제풀이할 소프트웨어 공학과 이준하 교수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우리 3회 필기 중에서 프로그램 언어 활용 쪽에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언어의 활용에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C, 자바, 그죠? 그 다음에 파이썬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 코드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론,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가 있느냐라는 개념 문제들 실질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6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다음 중 작업 노드별 소요 시간이 아래와 같을 때 주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네. 자, 일단 보시면, 그죠? 네. 요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공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면 공정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공정 작업별 노드 시간들인데요. 시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일 긴 거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어떤 거라고요? 자, 정답은 그죠? 12.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푸시면 요런 것들이죠. 시작은 어찌됐건 스타트는 A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끝이 end잖아요. 작업이. 네. 그러면 이 A서부터 시작을 해서 Z까지, H까지 오는데 어떤 경로가 있느냐라는 걸 먼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경로는 여러분 어떻게? 요렇게 가는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예. 자, 두 번째 경로는 어떻게? 요렇게 가는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로는, 예, 요렇게 가는 경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로, 두 번째 경로, 세 번째 경로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시간들을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구현을 해보고,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로 구해보자라는 거죠. 시간을 구해봤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제일 높은 게 뭐냐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소요되는 시간은 얼만큼 되느냐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계산을 해보죠. 2랑 4랑 5랑을 계산을 해서 이쪽 1번 계산한 거랑, 그죠? 그 다음에 4, 1, 7 계산한 거랑, 그죠? 그 다음에 3, 7 이런 것들이죠. 그럼 얘는 10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얘는 그죠? 4, 2, 5니까 11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얘는 12죠.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긴 소요되는 시간들을 실질적으로 어디에 12. 정답이 그래서 1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주공정을 왜 찾냐라고 하면은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찌됐건 작업이 단계별로 끝나야 되는 거니까 그죠? 내가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총 시간을 확인해 보려면 그죠? 관리를 하려면 전체부터 무조건 끝까지 전체 많이 도는 시간을 갖고 그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 임계 경로라고 해서 주공정. 그래서 작업 소요 시간이 가장 오래된 경로로 걸리는 경로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소요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12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계산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A, B, E, G, H로 해서 했던 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거 두 번째 거. 요렇게 요 경로였죠. 요 경로. 네. 자, 요렇게 갔었던 게 제일 긴 오래된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 걸리는 경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62번 문제. 자,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유닉스 명령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유닉스 명령어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유닉스 명령어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해 보셔야 되겠죠. 예. 자, 정답은 어떤 걸까요? 그죠? 2번. 혹. 예. 그죠? 자, 우리 명령어들인데요. 보시면
일단은 find라고 하는 명령은 뭐냐면 파일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일을 찾아서 하는 건데 형식은 find 하고 우리 검색 시작 경로, 옵션,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디를 검색을 할 거냐, 옵션 어떤 파일을 어떻게 할 거냐, 조건은 뭐냐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 find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mount라는 명령은 뭐냐면 파일 시스템에 대한 마운팅.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뭐 드라이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USB가 있으면 USB 이런 것들 우리는 윈도우 같으면 이렇게 꽂으면 자동으로 이제 마운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리눅스 같은 거는 명령어로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막 그때 쓰는 것이 이제 마운트라고 하는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문자열 패턴을 검색하는 이런 형태의 옵션, 패턴, 파일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열 패턴을 뭐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해서 뭐 김씨를 뭐 이름을 김씨를 찾아달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우리가 로그들을 많이 봤을 때는 에라 로그 같은 거는 에라라고 하는 이러한 문구가 뭐 이러한 문구가 있는 거를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뭐 그래프 같은 걸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시스템을 호출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하는 게 포크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포크하고서 보면은 우리가 부모 자식의 프로세스 실행 중에 상태를 복제해서 자식 프로세스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PID, 즉 프로세스 아이디가 반환이 되고 자식은 0을 반환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뭐 그죠? 좀 추가적으로 보면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명령어는 PS라고 하는 거죠. PS 명령어 같은 것들이 등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명령어들을 좀 리눅스 명령어들을 어느 정도 이런 건 어디에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63번째 문제. 우리 다음 중 그룹은 쓰기 권한을 제거하고 일반 사용자는 쓰기 실행 권한을 제거하는 umask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 뭘까요? 네, 정답은 그죠? 마스크 값. 예.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뭘 먼저 아셔야 되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권한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시면 권한은 종류가 세 개예요. R, 그죠? W, 그죠? X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그 권한인데요. 이거는 읽기, 예. 그죠? 얘는 쓰기, 네, 얘는 실행하기. 네, 이런 권한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권한이 읽냐, 읽기 권한만 있느냐, 쓰기 권한만 있느냐, 실행하는 권한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요거를 어떻게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 그룹 하나, 둘, 세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시면 요거를 R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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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그룹으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 파일 본인 거, 그 다음에 그죠? 요거는 이제 그룹, 이거는 other 이렇게 갖고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요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룹을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읽기, 쓰기, 실행하는 것들을 제한하고 싶은 권한 같은 거를 했었을 때는 그 숫자적으로 저렇게 4, 뭐 2,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죠?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는 0이고요. 그죠? 얘는 그죠? 2고요. 얘는 뭐예요? 4죠.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1이죠. 네. 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권한을 주는데 아까 세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너, 그룹, 아더 이렇게 그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WX라고 하면 어떻게 7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룹이 하나, 둘, 셋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죠? RWX, RWX, 그다음 RW, 예, X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오너, 그죠? 그 다음에 그룹,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더 이렇게 그룹에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야? 값이 7이라는 거죠. 7. 네, 7. 그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를 빼라 뭐 이러면은 그거에 따른 값이 줄어드는 거죠. 응.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각 자리의 의미는 아까 첫 번째 자리는 파일에 대한 소유자의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거는 그룹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기타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게 세 번째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읽고 쓰고 하는 권한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들어가 있는 건 뭘까요? 그러면 777이잖아요. 자, 그래서 777에서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문제가 뭐였냐면 그죠? 내가 쓰기 권한 그룹에서 쓰기 권한을 제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요게 첫 번째 쓰기 권한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는 쓰기랑 실행 권한을 제거하는 거. 두 번째 거. 예.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마스킹이 어떤 것이 된 거냐라고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찌됐건 그 오너 쪽에서는 이 권한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W 권한, 즉 쓰기 권한을 빼달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쓰기 권한을 빼내는 게 뭐예요? 그죠? R하고 하이픈하고 X죠. 예.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5죠. 5. 예. 그죠? 그러면 요건 5.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그 다음 거는 우리가 아까 일반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W랑 X를 제거해 달래. 즉, 실행하는 거랑 쓰기 권한을 제거해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요 값이 어떻게? 요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요게 값은 4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소위 말해서 7, 5, 4죠.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게 777이잖아. 그죠? 거기에서 7, 5, 4에 대한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U 마스크가 어떻게 되냐면 0, 2, 3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64번 문제. 자, 이번에는 자바 코드를 수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코드 수행돼서 자바로 여러분들이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 값은 어떤 게 나올까요? 네. 자, 한번 여러분들 잘 프로그램을 잘 보시면서 잠시 멈췄다가 프로그램 잘 보면서 여러분 이게 값이 어떤 거구나 보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그죠? 네. 정답은 18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자바래요. 그죠? 자바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메인 클래스에 보면 일단은 보시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네,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가 여기고 그죠? 두 번째 함수가 요거고 세 번째 함수가 요거가 함수를 어떻게 써요, 이거? 소위 말해서 선언한 거죠. 선언. 함수 선언. 여기는 함수들을 내가 선언을 했어요. 선언들.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쪽에 있는 거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 요 함수들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호출하는 거죠? 함수 호출. 네. 호출 부분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프린트 ln 해갖고 v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출력해 달라는 거죠. 화면에 v 값이 출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보면, 일단은 함수들이 뭐 여러 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인데, 이 함수 1번과 2번과 3번의 함수는 뭐가 조금씩 달라요. 물론 뭐 내용이, 그죠?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자값이 다르죠. 얘는 하나, 얘는 둘, 얘는 세 개.
자, 그러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예, 이 함수는, 그죠? 우리가 인자가 4,5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얘가 쓰이는 함수 호출은 어떤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그죠? 2번이라고 하는 요거를 함수로 호출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 4가 5와 값이 요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 계산은 뭘로 돼? 요걸로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계산해봐야, 계산해서 알겠죠? 네. 4, 5, 20에서 20 마이너스, 네. 2니까, 네. 답은, 네. 18이라고 하는 게 이 함수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V값으로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함수 어떻게 프린트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함수, 네. 저 V값 얼마로 화면에 출력돼요? 네. 18.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는 뭐 하는 거냐면 함수들과 함수들의 인자값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언하고 호출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아라, 그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겁니다. 두 개의 인수로 아까 메서드를 호출했고요. 아까 그래서 두 개의 인자 메서드이기 때문에 요거죠. 예. A 곱하기 B 마이너스 2 이거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4고 B가 5니까 계산을 해서 보면은 18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예, V라고 하는 V값에 저장됐잖아요. 그리고 V값을 출력해 달라며. 그죠? 네. 그래서 출력하셨으니까 18이 출력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65번 문제. 자, 프로세스별 실행 시간과 도착 시간이 아래와 같을 때 우리가 스케줄러, SJF 스케줄러를 적용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작업이 완료되는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4개가 있고요. 총 실행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착 시간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응.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답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잠시 또 그죠? 예. 동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생각해 보시고 예. 자, 정답을 만드는 다음에 답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그죠? 네. B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CPU 입장에서 그죠? 프로세스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예. 들어오는데 이제 그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시간 텀을 갖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선에서 이렇게 선을 해서 내가 이제 쓰는 건데 도착 시간은 소위 말해서 이게 시간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뭐야 첫 번째로 들어오는 시간이 여기다라고 하면 얘가 여기가 첫 번째가 도착을 했어. 예. 그러니까 도착을 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프로세스를 내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예를 들면 요만큼 썼다라고 하면은 요게 실행 시간이 되겠죠. 예. 실행 시간. 그죠? 예, 실행 시간이 실행이 돼요. 근데 실행 시간이 요거 전에 또 어떤 거가 하나 또 들어왔어. 여기다가 도착.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예, 얘를 어떻게 기다리게 하든지 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스케줄링을 하셔야 돼. 빼든지 잠시 대기시키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프로세스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프로세스가 도착하는 시간도 다를 거고 실행되는 시간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스케줄링 하라 이게 얘기야.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CPU가 동작을 하려면 저런 프로세스에 따라 이러한 저 프로세스의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요것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쓰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SJF 스케줄링을 통해서 요거를 한번 계산해 봐라라는 얘기. 그래서 가장 먼저 작업이 완료되는 거를 찾아봐라는 얘기.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쫙 보면서 느낌을 이제 어떻게 보냐 이런 거죠. 자, 일단 프로세스가 4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도착 시간을 보니까 3052입니다. 자, 그럼 도착 시간이 제일 빠른 거. 도착 시간 자체로 봤을 때는 빠른 건 뭐예요? 얘죠. 그럼 어떻게? B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B부터. 네. B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실행 시간이 어떻게 15시간이네. 그죠? 근데 도착 시간 3시간 후에 얘가 또 A라는 게 와. 아니죠. 예, D죠. 예. D가 오죠. D가. 그죠? 예, D가 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계산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SJF 스케줄링은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 순으로 처리하는 비선정 스케줄링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한 프로세스가 가장 먼저 완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온 놈이 먼저 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럼 나머지는 뭐해? 기다리라는 얘기야. 예, 대기하라는 얘기, 대기. 예, 끝날 때까지. 예,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거 보면 어떻게 처음에 와서 4개의 프로세스가 있죠. A, B, C, D. 그래서 실제적으로 A는 우리가 실행 시간은 20시간, 그 다음에 도착 시간이 3, 얘는 0, 5, 2죠. 그러면 제일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빨리 들어오는 게 B. 얘부터 들어오겠죠. 네. 자, 이거를 우리가 표로 쫙 만들어 갖고 사용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B가 먼저 들어와서 도착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실행을 했죠. 얼마만큼 실행? 15시간을 했다. 시간은 아니죠. 원래대로 하면 뭐 미니 세크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15초를 했다라고 하면 15초를 실행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완료가 끝나고 그러면 대기 시간은 없겠고 반환 시간은 끝났는데 얘는 어디서부터 해? 예.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걸 보면 이제 어떻게? 소위 말해서 요 시간이 지났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죠? 얘가 2시에 돈다고 얘도 기다려야 되잖아. 네. 그러면 들어왔는데 아까 보시면 들어왔는데 요 시간 동안 들어왔는데 누가 먼저 할 거냐라는 거죠. 기다려서 얘가 딱 끝났어.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온 것들 중에서는 뭐부터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이럴 때는 뭐 가장 짧은 프로세스 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럼 프로세스가 제일 짧은 게 뭐냐라고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얘 뭐가 부터 해? 얘.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제일 짧은 게 얘잖아. 얘. C. 그래서 얘가 첫 번째로 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C가 돌겠죠. 그죠? 예. 그래서 C가 다 돌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소위 말해서 그게 완료가 끝났어. 그러면 그동안 또 중에서 그 다음 거에 대한 것들을 또 이제 프로세스를 또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세 번째로는 이 D. 예, D가 세 번째로 돌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A 순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비선형 SJF 형태의 스케줄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형식 B, C, D, A 순으로 이것이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완료되는 프로세스가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가장 먼저 완료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답은 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나중에 이런 거 해놓고 거꾸로 그죠?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는 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A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6번째 문제. 자, 파이썬 문제고요.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서 출력된 결과에 포함되는 넌 값의 개수는 뭘까요? 라는 겁니다. 네. 넌이라고 하는 요 값의 개수. 네. 자, 요거 프로그램 여러분 쫙 해보시는. 자, 정답을 한번 요것도 여러분 잠시 멈췄다가 프로그램 살짝 확인하게 보시고 요거에 대한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답은 뭘까요? 네, 그죠? 정답은 2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라고. 일단은 프로그램부터 먼저 보시죠. 자, 일단은 우리 파이썬이고요. 자, 요 부분이 뭐라고요? 우리 함수에 대한 것들을 선언한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함수 선언.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해서 문자열이에요. 그죠? 한꺼번에 쫙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다 문자열에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점 해갖고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 썼네요. 메서드 썼네요. 그죠? 요게 뭐예요? 콤마를 빼라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에는 요거 함수를 여러분 요게 핵심인데
요 함수를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요 프로그램을 출력되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B라는 걸 출력달라는 거잖아요. 예, B라는 게 이제 그러면, 예, 리스트.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걸 B라는 거를 출력해 주겠다라는 거죠. 개수가. 그럼 몇 개냐라고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예, 자, 우리 함수에서는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네. 이거 뭐예요? 자, 우리 인덱스에 따라서 요거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거잖아. 앞에 김이라고 하는 거가, 예, 소위 말해서 김씨라고 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봤고, 맞으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들어가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인덱스 0. 그러면 요게 인덱스 0, 요게 인덱스 1, 요게 인덱스 2잖아요. 지금 인덱스 1에 있는 거, 0에 있는 거가 김씨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김진수, 강하영, 뭐 김소연, 박영진, 김가을이라고 하는, 예, 요 이름들 중에서 앞에 이름이 김씨인 것은 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같다라고 하면 true라고 하면 넘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예, 그냥, 예, 아무것도 실행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리턴을 그냥 s라고 하는 걸로 그냥 리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함수 우리 fn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런 함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여기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네. 맵이라는 함수가 뭐예요? 네, 그죠? 맵이라고 하는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펑션들을 우리가 어디 소위 말해서 이 문자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얼마만큼 반복해라라는 거예요. 함수를 반복해라는 거죠. 즉 여기에다가 대응하고 여기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함수를 각각에 따라 리스트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씩 대응하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1, 2, 3, 4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서형 리스트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약에 이거를 자승 그죠? 예. 뭐 그죠? 예. 뭐 자승 1의 자승, 2의 자승, 3의 자승, 4의 자승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를 어떻게 이 리스트가 A라고 하면 A에 있는 걸 들어가서 어떻게 요거를 B라고 하는 걸로 만들면 얘 자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자승은 1, 2는 4, 네, 3은 9, 4, 4, 16, 네, 이렇게 출력을 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를 그죠? 각각의 저기 반복해서 각각의 있는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각각의 실행해라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리스트로 반환을 해서 B로 나왔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래서 보시면 요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우리 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펑션과 이터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해서 각 원소에 적용한 함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fn이었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복한 가능한 객체 아까 A라고 하는 리스트였잖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서 나오면 보통 어떻게 리스트로 반환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요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김진수 아까 들어갔잖아. 김진수가 들어가면 김진수로 나오게 되고 강하영이 들어가면은 넌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아까 여기 함수가 어떻게 돼 있어? S라고 하는 거면 자기 이름, 자기 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들어와서 확인해서 김이라고 하면 오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넌이라고 하는 걸로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얘는 김씨가 아니잖아. 그죠? 예, 얘는 또 김소연은 그죠? 예. 그죠? 맞고. 그죠? 얘는 또 넌이고. 예. 얘는 또 맞고. 그러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김진수, 얘는 넌, 예. 그 다음에 얘는 김소연, 얘는 넌, 얘는 예. 그죠? 김가을. 이렇게 김씨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넌이라고 하는 게 몇 개?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개수가 몇 개냐? 세 개라고 두 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맵이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아시냐라는 거를 여러분이 문제에 그거 맵만 함수만 아시면 이런 문제 프로그램 실행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 자, 아래의 설명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네. 해결 방안, 해결 방안. 네. 자, 요거는 아래 내용이 뭐냐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요청만 받아들이는 방식. 그리고 대표적으로 은행원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세스 중에서 회피가 있는데요. 이거는 위험 요소 자체를 여러분이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서 오류 가능성을 낮추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위험한 언어 같은 것들을 기능 회피. 예를 들면 뭐 포인트, C에서 포인트 같은 거 쓰지 말고 다른 거 쓰고 직접 포인트 대신에 스마트 포인트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 갖고 약간의 회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라이브러리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높은 위험이 예상되는 기능들은 단순화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방법들을 보면 우리 이제 예방은 우리가 교착 상태의 충분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교착 상태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교착 상태라는 거는 서로 그저 막 자기가 뭔가 하겠다고 막 하는데 두 개 연결돼 있다가 둘이 다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에 이런 결함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탐지하는 거. 탐지는 이제 컴퓨터의 중단 원인이 교착 상태인지 다른 이유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래서 테스트와 모니터링, 오류 탐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복구. 자, 요거는 교착 상태가 발생한 프로세스 중에 중단할 프로세스를 우리가 정해서 자원을 뺏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요런 것들은 장애 상황에서도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법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68번 문제. 요것도 파이썬 코드네요. 자, 파이썬 코드의 수행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요거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어떤 결과 나올까요? 라는 거죠. 네. 어렵지 않으시겠죠? 네. 정답은 1번.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얘가 하고 싶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용어만 이거에 대한 개념만 알면 돼요. 지역 변수라는 게 있고요. 예. 그죠? 예, 전역 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지역 변수라는 거는 어떻게 지역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함수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얘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지역이잖아. 그다음에 전역은 뭐야? 전체적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전역 변수냐 지역 변수냐에 따라서 값을 본다라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왜 이런 것들이 나왔냐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변수를 같은 이름으로 써서 그래요. 예. 같은 이름으로 안 쓰면 돼. 문제는 같은 이름을 써버리면 서로 헷갈린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A라는 변수를 봤더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 예. 자, 그러고 나서 뭔가 수출을 해달래. 막 이런 거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얘가 요 A와 이 A가 어떤 느낌이냐라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보면 얘는 어떻게 어찌됐건 우리가 변수에 할당했죠. 예, 그죠? 자, 얘는 함수 선언한 거죠. 예. 자, 함수 선언하고, 그죠? 얘는 호출한 겁니다. 함수를. 자, 호출을 했는데, 그죠? 값을 어떻게 A라는 걸로, 30으로 늘어갔어. 그럼 N이 30이겠죠. 그럼 요게 이제 30이다라고 해서 A 값은 지금 어떻게? 30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해갖고, 이제 하고 갖고, 요거를 실행을 시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A 했더니 어떤 거 나오냐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거 지역 변수, 전업 변수 여러분만 요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는 지역 변수는 요게 뭐예요? 네, 소위 말해서 요 A는 예, 지역 변수. 네. 자, 여기 있는 거는 전역 변수. 네.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지역 변수는 어떻게 이 함수가 끝나면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역 변수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예, 계속 여기 다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맨 마지막에 A라는 프린트를 해달라 했어요. 얘는 뭐? 지금 여기는 없잖아. 이거 다 썼잖아. 그래서 값은 10. 10이라고 하는 게 전역 변수가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 10은 A는 10 저거는 전역 변수 A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그 define 저 함수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역 변수. 그래서 새로 선언해서 n값에 할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끝나면 지역 변수가 사라지고요. 전역 변수는 아직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린트 해달라라고 했더니 전역 변수를 출력하는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9번 문제. 디자인 패턴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이 아닌 겁니다. 네. 유지보수 증가한다. 현업의 효율성을 증대된다. 모든 언어에 적용이 가능하다. 시스템 확장이 향상된다. 정답은? 그죠? 네, 모든 언어, 모든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우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중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축적된 재사용 가능한 설계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코드 수준이 아니라 클래스 구조나 객체 방식에 대한 패턴 설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 디자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에 체계적인 원인과 방법론을 적용하려면 이렇게 품질 향상이라든가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비용 절감, 일정 관리 용이, 유지 보수 및 확장성 강화, 그 다음에 중요한 고객 만족도 향상,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0번 문제. 자, 이번엔 C코드고요. 포문을 파이문으로 올바르게 변화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문이죠. 네, 포문과 파이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자, 파이문이든 포인문은 여러분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복문이죠. 자,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 네. 정답은? 네.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그럼 보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포문을 파인문으로 바꾼 자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포문은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앞에는 우리가 초기화하는 거고요. 요거를 초기화 쪽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건.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증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증감. 예. 그래서 i는 1뿔뿔 그러면 우리가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포문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파이문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파이문은 처음부터 어떻게, 요 파이문에 대한 문장은 여기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조건 들어가기 전에 뭐해? 우리 초기 값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초기 값 먼저 설정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조건 만들고, 그 다음에 수식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증감. 증감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증감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요거 어렵지 않으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들 요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1번 문제. 자, 다음 중 객체지향 설계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어떤 걸까요? 네, 정답은 그죠? 1번이죠. 자, 객체 지향에 대한 설계 원칙, 솔리드는요, 우리 SRP라고 얘기를 해서 단일 책임 원칙, OCP라고 얘기를 해서 개방 폐쇄 원칙, 자, 그 다음에 LSP라고 얘기를 해서 리스크오프 치환 원칙, 그 다음에 ISP라고 얘기를 해서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자, 그 다음에 DIP, 의존 역전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SRP라고 하는 거는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서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OCP라고 하는 거는 좋은 코드를 우리가 수정하지 않고 우리가 기능을 확장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기능을 확장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LSP라고 하는 거는 상위 타입을 하위 타입으로 치환해도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과,
ISP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는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연결을 잘 분리시켜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72번 문제. 자, UDP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자, UDP. 예. 자, 1번 우리가 흐름 제어 및 순서 제어가 없이 전송 속도가 빠르지만 신뢰성 보장은 어렵다.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 연결성 통신을 제공한다. 3번 하나의 정보를 다수의 인원이 수신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한 프로토콜이다. 4번 신뢰성 제공을 위한 기능이 없어 상대적으로 간단한 프레임 구조를 갖는다. 거리가 먼 것은 뭘까요? 네.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우리 UDP 얘기가 있는데요. UDP 나오면 항상 TCP랑 같이 나오죠. UDP와 TDP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인데요. UDP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 비연결성, 비접속성 통신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연결을 설정하지 않고 우리가 전송하는 방법, 지연하는 방법이고요. 지연과 중요한 실시간 통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멀티미디어 스트링, 게임, DNS에 널리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TCP 같은 것들은 전송 계층, 특히 OS 7계층에서 4계층에 얘기하는 거고요. 동작하는 연결 지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신뢰성 보장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CP는 느리지만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고요. 순서를 보장하는 서비스에 적합하죠. 그래서 웹, 메일, 이메일, 파일 전송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UDP는 빠르지만 불안전하죠. 그렇지만 실시간성이 중요한 서비스 같은데 중요하다라는 거죠. 스트림, 게임, DNS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UDP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73번 문제. 자, C코드입니다. C코드의 정수 타입과 그 크기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어떤 걸까요? 네, 타입이요, 타입. 우리가 타입, 정수 타입, 실수형 타입, 그죠? 문자 타입 이런 것들 있죠? C코드에서 나온 사이즈랑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캐릭터, 우리 정답은? 네. 그죠? 네, 롱형. 자, 우리가 롱 타입은 우리 시스템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소위 말해서 4바이트 아니면 8바이트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플롯이라고 하면은 4바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블이라고 해도 하면은 보통 8바이트. 우리가 더블이라고 하면은 8부터 16바이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캐릭터 같은 거는 1바이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4번 문제. 자, 요거는 C코드의 브레이크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브레이크문. 네. 자, 1번. 그죠? 무한 루프에 벗어날 때 사용한다. 2번 스위치 케이스문의 중지점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 3번. 모든 선택문, 제어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4번. 해당 지역의 방법문을 벗어날 수 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겁니다. 네, 어떤 걸까요? 브레이크? 네. 그죠? 네. 3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C코드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요 두 가지가 제일 크죠. 뭐였냐면 요 브레이크문. 네. 그 다음에 컨티뉴어문.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개 다 방법문에 쓰는데요. 보통 어떻게 포문, 파일문, 두 파일문 이런 데서 사용하고 스위치문 즉시 종료하는데 많이 사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브레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사용하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뭔가 반복을 하다가 그죠? 여기 내용에서 뭔가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하다가 뭔가 빠져나와야 돼. 예, 아예 끝내버려야 돼. 종료를 해야 돼. 예, 종료.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이크를 쓰시면 되겠고요. 예, 만약에 요거를 하다가 계속해서 반복을 쭉 이렇게 하다가 그죠? 요거는 안 해도 돼. 예. 근데 다시 또 어찌됐건 계속 요걸 안 해도 되지만 좀 있다가 다시 또 해야 돼. 예. 이렇게 다시 또 반복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continue를 써요. 요거 컨티뉴. 네.
자, 요런 키워드를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프로그램에서 C, 자바, 여러분들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반복문을 쓸 때 브레이크 아니면 컨티뉴문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반복문을 브레이크문 언제 쓰냐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예. 반복문을 종료하는 구문일 때 많이 쓰는 거죠. 근데 if문은 아니야. 예, if문. 그래서 아까 말한 모든 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답이 그렇게 3번이 됐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파일문, 두 파일문에서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문에서만. 조건문은 아니고, 요 조건문은 아니에요. 예, 조건문에서는 네, 브레이크문을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컨티뉴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현재 반복을 멈추고 반복문 바깥으로 코드로 이동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컨티뉴문은 반복문에서 현재 반복을 건너뛰고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복 자체를 끝내는 게 아니고 조건에 맞는 특정 경우에만 생략한다. 예, 생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략. 예. 자, 그리고 반복문에 해당 회차만 건너뛰고 계속 진행하는 방식이 continue라는 소위 말해서 키워드를 쓰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75번 문제. 자, 다음 중 IPv4의 C 클래스에 해당하지 않는 주소는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요거 C 클래스, 우리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뭐죠? 네, 사용하지 않는 주소는 요겁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주소가, IP 주소가 여러분이 어떻게 주소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소위 말해서 요거를 A 클래스, 요거를 B 클래스, 요걸 C 클래스, 요거를 D 클래스.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클래스까지 쓰냐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소를 할당할 수가 있는데요. C 클래스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써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요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D 클래스, C 클래스 밑에 있는 D에 있는 걸로 해서 0부터 255까지를 쓰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 이거죠. 그래서 C 클래스의 주요 범위는 그쵸? 192.0.0.0부터 23.55.55.55까지가 클래스, C 클래스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요게 앞에 24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얘기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요거를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호스트 아이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V4라고 하는 거는 오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우리 이렇게 클래스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점. 그럼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C 클래스가 여기거든요. 예. 자, 그럼 이 C 클래스에서 우리가 나오는 옥테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92부터 223까지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번 마스터가 25 해서 요것만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가능한 거는 2의 8승 마이너스 2, 즉 254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왜 그러면 256이 아니고 두 개가 어디 들어갔냐라고 하면 두 개가 하나는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제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네트워크 주소, 끝에 있는 게 브로드 주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빼면 나머지 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소규모 네트워크, 즉 사무실, 가정용 이런 데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76번째 문제. 자,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요게 운영체제와 특정 파일에 접근할 때 파악되어야 할 파일의 관리 정보를 저장하는 준 블럭으로 의미하는 거는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정답은 뭘까요? 네, 그죠? 1번. 자, 요거는 우리가 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필요한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진 제어 블럭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일 제어 블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스템에 따라서 구조가 다르다. 그러니까 윈도우냐 리눅스냐 뭐 이런 것마다 좀씩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그때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의미, 예, 소위 말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내용들 중에서 그래서 FCB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일을 컨트롤하는 블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파일에 대한 속성과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구조를 FCB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BF라고 하는 거는 키버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키버퍼 파일 또는 우리가 키버퍼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FDT, 요거는 파일 디스크립션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해서 프로세스가 열린 파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파일들을 열면은 닫혀 있는 거랑 열린 거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 파일들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를 테이블로 관리하는 거를 FDT라고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ACR이라고 하는 거는 Access Control Right라고 해서 접근 제어 권한 또는 접근 제어 레지스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77번 문제. 자, 세 개의 빈 프레임과 프레임이 있고요. 거기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페이지 참조열에 가져서 우리 파이프라인 파이프 알고리즘을 적용해 갖고 나왔을 때 페이지 부재 횟수는 얼만큼 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거 정답은 뭘까요? 네, 그죠? 네. 네, 정답은 5번인데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빈 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프레임 안에 이렇게 빈 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처음에 왔을 때 얘가 하나씩 차워지겠죠. 예, 그런 알고리즘이죠. 피포라는 건 뭐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먼저 퍼스트 인풋, 퍼스트 아웃. 그러니까 먼저 온 거가 먼저 나간다라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처음에 얘가 왔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왔을 때 얘네들에 대한 프레임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되냐라고 하는 거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왜 5번째가 5번이 된 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예, 파이포 알고리즘, 즉 퍼스트,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 하는 거고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메모리에 가장 먼저 들어온 페이지를 가장 먼저 내보내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어진 우리가 참조열에서 한 프레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이 3개가 있죠. 이렇게 3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포 알고리즘을 통해서 페이지에 대한 것들을 해보자라는 거죠. 처음에 2가 들어오겠죠. 네, 그럼 2가 들어오면 얘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발생이 되죠. 페이지 발생은 소위 말해서 페이지 부재 횟수라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었을 때, 예. 비었을 때, 요게 비었을 때가 첫 번째로 부재가 되고요. 아니면 소위 말해서 꽉 찼을 때, 예. 차서, 예. 찼을 때, 예. 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가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두 번째로는 꼭 다 찼을 때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페이지에 대한 부재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가지 때가 언제냐라는 거를 찾아보면 횟수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 처음에 들어왔어. 2가 들어왔으니까, 그죠? 2가 들어왔으니까 발생이 됐겠죠. 자, 두 번째는 2가 들어왔는데 2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발생이 안 되겠죠. 3이 들어와. 그럼 3이 들어오면 얘가 또 발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이 들어왔으니까 1이 발생이 됐어.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3이 들어왔더니 어떻게? 3. 있죠? 그러니까 그냥 2, 그냥 있죠? 4가 들어왔더니 요게 4가 들어갈 데가 없네? 그죠? 그러니까 교체돼 갖고 어떻게?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죠? 우리 3이니까 여기 있고, 또 3이니까 여기 있고, 5가 들어왔더니 어떻게? 우리 없으니까 어떻게? 소위 말해서, 빼고, 그죠? 5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발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5회가 페이지 발생이 된다.
그래서 페이지 발생은 부재 횟수는 페이지 부재는 여러분이 어떤 때 비어 있을 때. 두 번째는 우리가 꽉 차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실질적으로 부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여기 대상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메모리. 지금 메모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8번 문제. 우리 전송 계층 중에 TCP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단위는 무엇일까요? 자, 어떤 거죠? 네, 요거는 세그먼트. 네, 자, 요거는 TCP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단위는 세그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송 계층에 다루는 데이터의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리 계층의 비트, 그 다음에 링크 계층에는 프레임, 네트워크 계층에는 패킷,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 다이아그램 세그먼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79번째 문제. 자, 자바 코드를 수행한 결과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 옳은 거 어떤 걸까요? 네, 자, 요거 정답, 그죠? A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일단은 프로그램을 실행해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요게 이제 변수해 갖고 할당하는 거고요. 요게 if문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출력을 하는 게 이거를 출력할 거냐, 이거를 출력할 거냐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짝수냐, 여기 보면 이제 요거 때문에, 그치? 예. 짝수냐, 이런 거, 요것들을 이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값이 지금 요렇게 되어 있어요. A 값이 17일 때, 그죠? 17일 때 실제적으로 값이 A가 나올 거냐, B가 나올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거. B값이 어떨 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B값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예. 요거는 요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예. 그죠? 네. 우리 사만 영산자라고 얘기를 해서요. 요렇게 해갖고 여기 앞에 조건이 붙고요. 예. 조건에 따라서 값. 네. 있고 값 1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값 2.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true면 이 값, false면은 요 값이 되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값은 2로 나눴을 때 0이냐라고 했었을 때 맞았냐라고 하면 조건을 하면 요거 true 값, 요 값을 실행하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요 값을 실행하는 거라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그죠? 예, 요거 여러분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는지 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죠. 이거는 변수 A가 짝수면 A,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할당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true, false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 저기 사만 연산자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요게 true냐 false냐라고 해서 이 조건이 요 조건이잖아요. 요거 조건. 네, 요 조건. 네. 요 조건이 맞으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맞으면 A가 짝수면 A,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변수해서 A로 할당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코 조건, 물음표, 값, 콜론, 그죠? 값. 네. 이게 사만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로 그대로 A 값을 쓰고 홀수면 0을 쓰겠다라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풀어보면 우리 처음에 들어간 게 17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요거 A 값은 요거에 대한 조건이 맞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 조건이 그죠? 17 나누기 퍼센트 2 했더니 우리 1이라는 값이 나왔죠. 뭘로 나와요? false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따라서 값은 B는 뭘로 나와요? 0으로 나오겠죠. 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if문에 가서 이게 0이잖아. 그러면 0은 17보다 크냐라고 작다라고 하니까 이거 무슨 값? true 값. 그죠? 예. 따라서 어떻게 값은 A로 출력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째 문제. 자, 아래 C 코드의 수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프로그램입니다. 자, C 프로그램 요거 어떤 걸로 출력이 될까요? 네, 한번 보시면 네, 정답은 그죠? 네, 5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요겁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분석을 해보면 여기 변수, 여기 초기화 했죠? 예, 초기화, 예, 프로그램. 네,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썼어요? 조건문, 요 파이문이죠? 방법문이죠, 방법문. 예. 네. 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프린트 D. 예, 프린트 D라고 해서 소위 말, 퍼센트 D에서 우리 어떻게 요거 숫자로 출력해 달라는 얘기죠. 뭐를? C를. 그죠? 요렇게 해갖고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폼을, 우리가 방법문을 보면은 재밌는 거는 요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A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화살표 B라고 되어 있어요. 화살표라는 게 요거 뭐냐면 요거는 소위 말해서 크거나 작거나, 예, 소위 말해서 크거나 크거나 작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작다. 예,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가로치고. 그래서 요거 A 마이너스 마이너스보다 B가 소위 말해서 크냐 작냐 이거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 요거는 감소 연산자잖아요. 우리 플러스는 뭐예요? 소위 말해서 증감 연산자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감소 연산자예요. 그러면 얘는 순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먼저 그죠? 먼저 수행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던 뭐 플러스를 하던, 예, 증가를 하던 감소를 하던, 예, 감소를 하던 요거는 수행을 먼저 1번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먼저 A 값이 들어와서 얘랑 비교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파이문은 총 5번으로서 여러분이 이제 하는데 이거를 이제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A 값, B 값, C 값은 이렇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조건과 마이너스 감소 연산자 B, C 이렇게 해갖고 쭉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A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죠? 우리가 현재 요거 보신 것처럼 현재 A 값과 비교를 먼저 하고 1번. 이게 1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비교값 한 후에 감소하는 것. 감소. 그래서 이거를 후이 감소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쭉 해서 해 보시면 어떻게? 아까 우리 원하는 출력해달라는 값이 뭐예요? C 값이죠, C 값. C 값에 뭐예요? 마지막 5. 네. 자, 그래서 정답은 그죠? 5라는 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